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는요, 3시간 동안 문제 푸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이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다섯 번째 과목은요, 81번이 돼요. 81번 보니까 다음 중 인하점이 가장 낮은 물질에, 인하점은요, 연소의 3요소가 되었을 때 인하점은 주요 인화성 액체 인화성 위험적으로 보면 등륜이 아세톤이 이항화탄소 아테스탄 이래 나오는데 한번 봐야 됩니다. 등륜은요, 인하점이 30에서 60이니까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아세톤은요,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20도씨예요. 이항화탄소는요, 마이너스 30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아세트 할 때는 마이너스 39도인데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현재 봤을 때는요, 이 문제가 인하점이 가장 낮은 물질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항화탄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니까 반드시 이항화탄소가 가장 인하점이, 이 항이잖아. 이거는 폭발물이에요. 그러니까 인하점도 나오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 이거는 5-30 문제 18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81번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겠습니다. 82번인데요.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는요, 우리 잘 알지만 일산화탄소에 질식되죠. 이거는 CO니까 이거는 어떻게 연탄가스 옛날에 많이 나오죠.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일산화탄소는 이게 무색, 무취예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염소와 촉매 또는 존재하에 반응하여 포스겐이 발생해. 그렇죠? 인체 내에 헤모륨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하돼요. 그 다음에 인체 내에 헤모그램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하시키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결핍되니까 어떻게 죽습니다. 불연성 가스로서요, 허용 온도가 10ppm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성 가스예요. 독성 가스 허용 온도가 50ppm. 답은 벌써 4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83번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4%의 수용액가 10% 수산화 수용액을 반응하여 기체혼합하는 6% 혼합하니까 6%가 되었습니다. 100kg의 수산화 나트륨을 수용액을 만들려면 각각 몇 kg의 NaOH 수산 수용액이 필요한가 그러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수용액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X로 놓고 4%와 또는 10%일 때를 각각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나고 100분의 6이라는 수산 나트륨이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사실 X는 다시 이렇게 좌우 병렬을 하니까 0.04에서 그 다음에 0.01이 되죠. 그 다음에 100-X가 됩니다. 다시 이것은 여기서요, 화학식에서 이 하살표는 이 꼬라는 관계와 동일하죠. 그래서 0.6 100에 하니까 0.4X는 더하기 10% 12 더 곱하기 0.6이 되는 거예요. 다시 0.06분의 4를 하니까 66.6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67이니까 한쪽이 10% 할 때는 33.3점 되죠. 이런 것도요, 수학식으로 기본이 돼 있으면 푸는데 어려워요. 이럴 것도 우리는 어떻게 눈으로 암산해도 되겠고, 왜? 2016년 5월 10일 날 97번에 그대로 나왔고, 이번에도 나오면 역시 3번으로 그대로 출제되겠다. 84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소개자 위험물질 종류에서 물반응성 및 인화성 고체입니다. 인화성 고체는요, 사실 위험물질,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거 인화성 물질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위험물 보면은 인화성 고체는 이류 위험물이 되겠죠. 이류물에 해당되는 것은 인화성 고체는 항아인, 정린, 마그네슘 분말, 항, 금속 분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산 이런 거 니트로솜 아니죠. 반드시 여기서는 물반응성 물질이에요. 그럼 물반응성 물질이 뭐가 있냐 하면 질산 에스테도 없어요. 니트로 화합물도 여기는 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칼륨과 뭐요? 나트륨, 칼륨 뭐요? 바로 이게 물반응성.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찾는데, 이것도 산자 들어가면 다 산화성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번이에요. 다음 중 분진이 폭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데, 분진은요, 폭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미분 상태가 있고 점화원이 존재하여야 되고 지연성 가스 중 교반과 운동을 했는데, 불연성 물질은 어떻습니까? 불이 타지 않으니까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가연성 물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냉각 소화에 해당돼요. 냉각 소화 방법에는요, 제거 소화도 있고요, 질식 소화도 있고,
연쇄 반응 중단 효과도 있지만은 냉각 소화라는 것은 식혀 뿌리는 거죠. 이 냉각 소화의 대표적인 것은 물로서 사용하죠, 소화제를. 그럼 물은 기하 잠열이 크죠. 539칼로리가 되겠죠. 기하 잠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 소화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튀긴 기름이 인하되었다 이게. 튀김이 기름. 우리 튀김할 때 인하되었어. 불이 붙었어. 싱싱한 야채를 넣었다 소화한다. 와 어떻게? 뜨거운 기름에 있잖아. 상추 넣으면 어떻게? 싱싱한 야채를 넣으면 바로 이게 어떻게? 소화가 될 수 있어. 이게 일종 희석이면서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인화성 액체 중에서요. 위험물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설치할 때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한데 이것이 방류제예요. 이게 방류제 그림을 한번 보면요. 실제 여기 인화성 탱크잖아요. 이런 탱크요. 탱크의 일종의 턱이에요. 턱. 이런 턱이 방류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험 물질이 하재 등의 제 내용물 흘러나와 일로 못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폭발을 하고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방류제를 가지고 이런 게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 일종의 뚝으로 만드는 거 우리는 방류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뚝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위험물에도 상당히 많아요. 위험물 저장 탱크나 하재 등의 제 내용물이 흘러나와 재해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설치하는 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방류제라고 한다. 이거는 기름이 아니에요. 소방법에서 액체 위험물을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저장하는 5개 탱크에는 방류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주위 저장 탱크의 배치나 내용물의 종류나 재해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법규 규제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이 있더라도 꼭 방류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88번입니다. 이거는 뭐 주워 먹네요. 다음 중 C급 하재에 해당되는 금속 하재는 몇 급? D급이 되겠죠. 전기 하재는 B급, 일반 하재는 A급, 유리 하재는 C급이죠. 그럼 C급은 뭐요? 제가 잘못 일반 하재는 A급이에요. 전기 하재는 C급, 유리 하재는 뭐 B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C급 하재는 어디에 속하냐 그런데 바로 전기 하재가 되겠습니다. 여기 색깔로도 제가 잘 표시했어요. A급 하재는 일반 하재 백색을 표시하고 B급 하재는 항색을 하고 유리로 나타내고 C급 하재 금방 전기 하재는 청색으로 하고 D급 하재는 색깔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색 하재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중요 산업안전보건법령제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그랬어요. 그런데요 얘가 이렇게 탁 줄여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할 때 학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좀 더 나아졌나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이제 여러분 할 때 이제 뭐 시각적인 착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써봤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우리 공정안전보고서에는요 반드시 안전운전계획의 주요 항목이 몇 가지냐? 9가지입니다. 이 9가지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고 시행규칙 130조의 2에 나와 있어요. 세부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 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려면 안전작업허가라든지 안전운전지침서, 가동전 점검지침 이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은 사실 없어요. 알아둘 게 있어요. 근로자의 교육계획은 있지만 비상조치에 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90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0번을 보니까요, 공업용이에요. 가스 용기에 주황색으로 도색되어 있을 때 용기 안에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우리 주황색은 우선 알아둘 것이요. 수소는 주황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액화탄소는 청색이고요. 해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액화탄소 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녹색이에요. 수소는 뭐다? 주황색이죠. 아세틸렌 항색, 암모니아는 어때요? 백색으로 쓰고요. 액화염소는 갈색입니다. LPG나 기타 가스는 잘 모르면 다 회색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과목 기계위험 방지에서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프레시오버예요. 프레시오버라는 것은 하재 체성장기에 발생하는데요. 프레시오버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 방지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출입구 개방 전이라든지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레시오버라는 것은요. 하재로 인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하재가 순간적으로 확 확대되는 걸 프레시오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재 발생 5, 6분경에 발생하면 발생 시점 성장기와 체성기, 성장기, 체성기 넘어가는 분기점인데요. 실내 온도는 800에서 900도씨가 되고요. 프레시오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구 부위의 구멍의 크기라든지 내장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와는 상관없어요. 하원의 크기, 불이 처음 붙었을 때 크기를 말하고 실내 표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백드래프트라든지 백드래프트는 실내 공기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계속해서 92번을 보겠습니다. 92번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위험물 분류에서 1류부터 6류까지 구분해. 1류는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성 고체 중 위험물이 해당돼요. 산화성 고체는 우선 산자가 들어가야 돼요. 산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산화성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1, 가염소산, 염류, 항린, 마그네슘, 나트륨인데 여기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이거는 1번밖에 없어. 산자. 보지 않아도 바로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줘. 봐요. 90이면 1번이 답 맞잖아요.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런 다 기억할 수 없어요. 1류는 산화성 고체인데요. 6류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4류는 뭡니까? 우리는 인화성 물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93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 중에서요. 가연성 가스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는요. 어떤 것이 가연성 가스는 가스니까 확산연소에 해당. 분해연소, 자기연소, 포면연소 어떻게 모두가 다 고체연소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바로 가연성 가스는 기체연소죠. 확산연소 또는 발염연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알아둘 것은 고체연소는 포면, 증발, 분해, 자기연소를 다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4번을 보면요. 송풍기의 상사법칙이 나옵니다. 이 송풍기의 상사법칙은요. 송풍기는요. 크기는 풍량을 항상 일정하고다 봤을 때 이 송풍기에 대한 것은요. 항상 이게 똑같은 건데요. 뭐가 나오냐 하면 송풍기의 상사법칙이라는 것은 소요동력은요.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그 소요동력은 회전수의 얼마?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것을 상사법칙이 한다. 이것도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3번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95번은 우리한테 그냥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 같아요. 바로 폭발 하한계를 상한계를 유로할 때 위험도는 위험도에 있지는 하한계분의 상한계 빼기 하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얼마? 바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96번입니다. 공기 속에서요. 폭발 하한계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그랬는데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아세틀린인데 여기 보겠어요. 수소는 얼마예요? 4.0이에요. 메탄은 5.0이에요. 일산화탄은 12.5. 가장 적은 게 뭐예요? 바로 아세틀린은 얼마예요? 바로 가장 적죠. 하한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도표로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7번은요. 2016년 3월 6일 날도 나오고 이게 할론 2402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할론 2402는요. C2F4 뭡니까? Br2를 찾아 바로 2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98번도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우리 1회 때 문제도 나왔죠. 유래를 차단할 때 우리는 바로 아까는 뭐예요? 유래를 어떻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래의 방향을 갈로의 방향을 바꿔 아까 엘보에 대해서 이거는 뭐 유래를 차단했다. 차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그라든지 캡이라든지 밸브를 써야 되죠. 그 유니온은 뭐예요? 바로 유니온이라는 거 두 개 간을 연결할 때 소켓도 연결할 때요. 바로 플러그는 차단, 답이 플러그 차단할 때 엘보는 가는 방향을 바꿀 때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9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업 설비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법령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법령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특수화학 원재료 공급의 긴급 차단 장치도 바로 계측장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동력으로도 우리는 계측장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 화재 시 긴급 대응에 물분부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측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에 특수화학 설비에 설치하는 계측장치 종류 3가지에 포함되죠. 다시 한번 하면요. 특수화학 설비에 설치하는 계측장치는 원재료 공급의 긴급 차단장치, 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동력물이라든지 온도계나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에 사용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271조부터 277조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0번입니다. 펌프 사용 시 공동현상, 다른 말 캐비네이션 현상이죠. 방지하고자 할 때 조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펌프 회전수를 있잖아요. 높인다 그러는데 이거는 캐비네이션 방치하기 위해서는 펌프 회전수를 어떻게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흡입비 속도 답은 1번이네. 흡입비 속도를 작게 하고 펌프 흡입간의 두 헤드를 순실을 줄여야 되고요.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추어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그랬는데요. 조금 더 공동현상을 한번 보면요. 유체에 압력을 가해도 밀도목이 작게 증가하고 압력을 감소 유체의 증기압 이하로 할 경우 부분적으로 증기압 발생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공동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진공이라든지 소음 발생, 효율 저하, 침식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공동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공동현상을 조치사항으로 펌프에서 높일 것이 아니고 낮춰야 된다. 그래서 답은 바로 뭐가 된다?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5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역시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종합장이 뭐가 나왔어요? 건설안전기술이 남았습니다. 우리는요. 120문제 중에 72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20문제만 맞추면요. 다른 데 조금 부족했더라도 안전한 합격할 수 있는 장이 바로 6번째 장 건설안전기술입니다. 건설안전기술에서 여러분을 합격자로 모시겠습니다.